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독신문사가 해결해야 할 마이너스 금액은 11억 5,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기독신문사가 자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구안을 가지고는 정상화되기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구조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첫째는 조직 개편입니다. 현재 총무국과 편집국으로 되어 있는 2국 조직을 1본부 3팀으로 조직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1명, 팀장은 3명으로 조직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인원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시작 당시의 직원수는 총 19명이었습니다. 현재 직원수는 17명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진행 중에 2명이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 올 11월에 퇴사 예정인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희망퇴직자를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지원자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원 구조조정은 19명에서 17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1명이 퇴사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급여 조정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현재 연간 상여금이 450%인데 300%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6천만 원 이상은 10% 삭감, 5,500에서 6천만 원까지는 7%, 5,500만 원 이하는 5%를 삭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급여가 가장 낮은 주임급 직원들은 현상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 17개 지사장님들과 만났고 그다음에 대표들과 협의한 결과 현재 구독료와 광고료를 일괄 3%씩 조정해서 지사장님들도 고통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기독신문사 직원 급여 현황인데요. 지난번에 이미 부장 이상은 12%, 사장은 4%, 주임 2%씩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연 급여가 7억 7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될 상황인데요. 구조조정 처리위원회와 합의한 후에 급여 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연간 8,968만 원씩 급여가 지출이 줄게 되어서 3년 동안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약 2억 6,900만 원 정도 급여 지출이 적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총회 감사 때 그때 기준으로 지출될 급여에서는 이미 직원들이 그때부터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 감축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약 4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7억 정도가 3년 동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 드리는 거 한 가지 빠졌는데요. 일세로 조정하기로 국장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할 경우 1년을 재계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줄어드는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의 퇴직금을 80%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지사장들과도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장과 직원들과 합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보고는 중간 보고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106회 총회 결의, 지사 통폐합, 그리고 제호 변경을 위한 우리 기독신문사 이사회가
해주셔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정당 개정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쳤습니다. 자, 보고 할까요? 동의 들어왔습니다. 결정합니다. 세상 들어왔습니다. 가심리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세 번째 초계 교육자 연기금 활성화 방안입니다. 한 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서 해주시죠. 총회 임원회 연금 소위원회 위원장 권수로 목사입니다. 연기금 활성화 방안은 페이지 8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논의가 되는 건은 106일 총회 결의 사항에 노회 헌의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언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청원을 검토하여 총회 실행위원회에 통과 후 시행하기로 강요하다. 이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언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청원사항은 박스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 보장이 정말 필요합니다. 총회사나 목회자 공동체성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총회사나 목회자의 복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 확보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명에 매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의 현재 연금 가입 실태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타 총회라든가 세계 교단에 비교해 볼 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규모 거기에 비교해서 이 부분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장에서 지금 목회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은 총회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예 헌의와 청원사항에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소위원회가 보고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총회가 이 연금 기금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회가 이 부분에서 진력을 다해 지원하기 위해서는 총회 세례헌금의 5%를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될 것입니다. 5%를 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이 우리가 퍼센트를 배정하고 싶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총회에 지금 세례헌금이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총회 전체 관리 운영 비용도 대단히 지금 쉽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07회기에서 헌의를 해가지고 총회 결의를 통해가지고 총회 재정 중에 특별 기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이 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총대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 응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청원 사항 속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 총대는 업무적으로 교회를 이 연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금과 또 총대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 연금 부분은 오늘 시행위원회에서 정말 다뤄주셔야 이게 이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제의를 드립니다. 자, 할까요? 예. 육수 목사님. 예. 네, 강동구 육수공사입니다. 우리 교육자 연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총회장님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단이 부총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단의 위상이 여러 교단과 저는 다 비교 드릴 수는 없고요. 가까운 통합측만 해도 10분의 1, 통합측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고, 또 그동안에 이제 납부당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응급재단 이사로 들어가서 수년 동안 섬기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블랙홀입니다. 예산이 깊이 빠져들어가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다행히 늦게라도 이제 해결이 돼서 활성화 방안으로 나가자 그렇게 했는데 약 50억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이 응급재단은 우리 교단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 가입자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피 같은 돈인데 이 돈을 우리 총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고를 받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번의 2항을 보시면 지교회 세례교인 헌금 중 10% 기금으로 의무 지원 그랬는데 이 문구대로 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교회에서 이중으로 응급재단에 10%를 내고 90%는 총회에 내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10%를 지원하려면 총회에서 세례교인 헌금을 거출을 하고 그 가운데서 10%를 연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저는 이제 제 생각 같은 10%보다도 한 20% 정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해가 돼가지고. 아 그래? 예.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방안권은 참고 자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내용입니다. 제가 드린 것은 우리 세례 헌금에서 5%를 무조건 이 연금에 지원하자 건하고 그 다음에 잠깐 보십시오. 총대 우리 모든 총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참고 자료고 제가 드리는 것이 결론적인 보고인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신규식 목사입니다. 제가 아주 먹기 초기에 어려울 때 이 제도가 나와서 그 사람이 간곡히 소원을 2개를 합니다. 밥을 굶어도 저니까 자식교육 가고 연금만 가입합시다. 지금 교회가 150억 교회입니다. 교회가 300에 25원 월세 탈퇴 시작했습니다. 장래를 보고 노후를 대비해서 제 페이는 지금 40년, 39년 만에
350 받습니다. 46만 9천 원이 9,600원이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생활이 되겠습니까? 왜요? 노후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의 친절한 소원도 불러줘야 되겠고, 그런데 제가 좀 커가면서 너 성의를 좀 숨기고 알아보면서 육수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낙골당으로 세상말로 작사를 내버렸어요. 작사를 내버려서 50억 그래 같이 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이 지나간 건데 이것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조금 중간에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했어요. 다 해약하고 찾아가 버리고요. 저도 고민하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우리 교단 청년인데 어디 잘못되겠나. 끝까지 지켜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은퇴하면 얼마나 받을지 계산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얼마가 돼서 이게 위로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뿐이겠습니까? 가입한 사람 전체 소망이고 왜 가입을 안 합니까? 이 종교를 불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서는 교단이 총회가 좀 뻐꾸지를 해줘야 됩니다. 뒷발견이 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연금 가입자 총회가 있어요. 이들이 이제 연락을 하고 모여서 총회 부총장님이 이제 또 등록을 하시기 위해 다른 핵심만 하시죠. 예. 은퇴도 다 돼가시면 돼요. 아이고 참. 2년 900 목사님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자 좋습니다. 마치겠어요. 1분 안에요. 지금 우리 부총회장님이 이거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는 10%라고 했는데 두 번씩이나 5%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아니, 이 5%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하고 10%. 어? 네, 10% 이대로 해서 우리 총회에서 오늘 통과시켜 주시고 스님으로서 총회에서 제 이 하얀 머리가 마지막 수원을 한번 제가 호소하겠습니다. 총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발언 선배 말도 저희 그랬습니다. 저 발언 선배 말하면 깜짝 못해. 저 사회적 발언 신청합니다. 네. 아까 우리 부총께서 여기 박스에는 10% 돼 있는데 왜 5%를 말씀하셨느냐? 우리 임원회 때 이 말씀을 사무소 직원에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대 헌금에서 그쵸? 세대 헌금에서 우리가 10%를 내면은 총회 살림살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5%만 하더라도 한 1년에 한 3억 정도 되고 전체 가입에 의무하면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5%로 한 것입니다. 회장, 예. 보고하신 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범인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다. 예, 다 준비하세요. 예. 안 들어가면 안 하세요. 보고대로 가는 거. 예, 보고 여기서요. 그 다음에 회의합시다. 네 번째 은퇴 예격자 기금 사용권입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자, 여기 대해서 먼저 여기 화면으로 갈까요? 동영상 보고 우리가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대표협회의 소개합니다. 저희는 1978년도에成立되어 올해로 44회기를 맞이했습니다. JMS 우간다 임명시선교사를 30년 이상 단독으로 파송했고 2019년 고성산부 이재명 돕기 500만 원을 총회에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전국의 6개 지역으로 조직되어 있고 전남 지역은 아직 결성되지 못했습니다. 원래로 모이면서 8월엔 3박 4일 수련회를 갖고 공동체의 연합운동에 힘쓰고 있는 합동교단의 유일한 여교육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여전도사님들의 지혜와 수련회에 꼭 참석하도록 보내주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한식간 설립을 위해 2006년 임원들이 제90회 황승기 총회장님을 찾아가 한식간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0회 총회장 황승기 목사입니다. 제가 총회장 되기 전에 전국
영전도사님들 중에는 가정을 이루고 가족과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으나 평생을 독신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은퇴한 모이타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이 한국 최대의 교단으로 장성했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안식처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힘써보겠다 약속했고 후일 충주시 양성면 문암리에 토지 30평을 매입해 2006년 9월에 총회 임원과 복지법인 이사들 그리고 전국 여교역자회 임원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후임 임원들에게 마무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작은 교단들도 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재난을 만난 외국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군예비를 쓰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부이탁 여전도사님들의 안식처로 저들의 회관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타교단 안식관입니다. 강리교단 엘가온 안식관은 공사비 총 90억, 통합측 여교육자 안식관은 용문의 7만 평의 7층으로 80년대에 잘 지어졌습니다. 저희는 44년 후기까지 사무실 하나 없어서 각 교회를 순회하며 모임을 하고 모일 장소와 여러 회의록 자료들을 둘만한 회관이라도 짓고자 11조에 11조를 모아서 약 1억 6천만 원 기금을 모았고 20년 2월에 임야 378평을 매입하고 21년 10월 7일 대강시 총회장님을 면담하면서 16년 전에 안식관 건립을 위해 준비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안식관 기금 7억을 청원했습니다. 임원회에서는 여러 번 회의를 하시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총회 임원들을 찾아뵙고 제1회관 조감도를 보여드렸을 때 그것이 무슨 안식관이냐 하셔서 저희의 여러 부로는 1층밖에 지을 수 없지만 교단과 후배들을 위해 좀 더 기금을 모아 계속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2층으로 설계도와 조감도를 바꾸고 약 10명 정도 거주하고 100명 정원의 예배실과 60명 정원의 식당과 카페 등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안식관 운영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층에는 카페를 운영해서 커피와 국산차와 고추장, 된장, 장료와 건나물들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전국 교회의 기관과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강시 총회장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교단의 여교육자 안식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국 여교육자회는 16년 동안 묵묵히 기도하면서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하여 안식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추진하게 되어 교단에서는 한편으로는 많이 부끄럽고 미안함이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체적인 발전과 연합을 위해 귀한 공동체로 교단을 지키고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교육자 안식관 건립을 위해 이제는 교단 산하 교회들과 기관과 성도들이 적극적인 기도와 재정적인 지원으로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전국 교회에 호소하셨습니다.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일해 주십시오. 지금의 시점에서 여성 사역자들을 배척하지 마시고 안수를 원하지 않고 교단을 지키고 있는 여교육자들을 조금 응원해 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교단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전국 여교육자 안식관은 총회의 자산입니다. 교단에서 해야 할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전국 여교육자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총회 유지재단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목적 금금이 9억 몇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7억으로 우리가 지출하기로 임원에서 결의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보고 받으시고 기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반대 안 하시면 가슴 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예, 다음 5번째 총회 역사위원회 사적기 지정 상원입니다. 총회 역사위원회 위원장 황현호의 한성인 목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린 지난 106회 총회 시 경청로회, 길양제교회, 충청로회, 마령진 한국기초성경전례지, 또 충청로회 7개 교회 헌의를 역사위원회로 보내주시고, 또 아울러 광주노회 남평교회는 노회가 헌의를 하기로 해서 총회 보내기로 했는데 노회 소기가 그걸 빼뜨려서 우리는 역사위원회가 가서 판방을 했습니다. 판방을 해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오늘 보고서 뒷면에 이 7개 교회와 또 충청로회 또 많은 교회들의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청원하게 된 이유는 마량진 한국기초성경전례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우리 그 성경전례지의 관장이 지금 우리 총회 정진호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관장은 1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금년 지나게 되면 관장이 바뀌게 되면 사실 현판식을 한다든가 우리 교단의 마크를 붙이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아울러 길량제일교회나 또 광주 남평교회, 광주내 남평교회는 금년 120주년입니다. 120주년을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지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총회가 역사 사적지를 지정해 주는 것까지 같이 겸해서 해주면 교회가 좀 빛이 나고, 또 내년에 하게 되는 또 다른 행사를 교회가 준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청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청원 어떻게 할까요? 받기로 동의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아젠다 올라와서 엊그제 이제 부흥사회 임원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사적지를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삶이 위상도 높아질 것 같다 해서 받기로 동의합니다. 네. 오늘 뭐 우리 육수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신 분이네요. 아주 다른 말씀 많으신 분이니까 자, 동의 신청 들었습니다. 가슴이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6번째입니다. 총회 친합은 노홍근입니다. 총회 친합은 보험및 등록과정 시행 소위원회 부위원장 한일환 목사입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경과부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106회 총회에서 총회인준 지방시장 활성화위원회 위원장 권순철 보관 부서절과 유임을 참여하시고 총회신학원 설립준비위원 5인을 선정하기로 하고 5인이 106회 2차 총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106회 12차 총회임원회에 위원회 고강성 목사 총회신학원 연수 운영 방안을 보고하니 운영대로 진행하기로 하다. 106회 2차 총회신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광진 목사랑 회의에서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교육과정 총회신학연수원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신학과 4년 졸업자 계속과정을 2022학년도 1학기 운영계획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인가 교육시설 지적과 세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수원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유지대단 정관의 제1장 4조 3항 기독교 교육과 신학교육의 근거에서 총회에서는 연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총회신학교 인준지방신학교 8기 학교의 졸업생들이 이제 진로가 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연수 과정을 3년 과정으로 성경 언어를 제외한 90학점 총회가 직접 지경하는 이제 교육 체제입니다. 서울과 대전에서 교육하도록 하고 이번에 2022학년도 현재 7명 지원해서 5명 등록했습니다. 대전신학교 교사에서 15일날 입학식을 하고 19일부터 첫 수업을 진행합니다. 경건회와 구약스러운 신약스러운 교회교육, 신약스러운
성교 언론 초대교회에서 신청석 교수 6과목 12학점을 현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어떡할까요? 동의합니다. 동의 들었습니다. 다 준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7번째 통신조사 처리 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보고. 보고. 안녕하십니까. 통신조사 처리 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김용사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106회 총회에서 총 17개 노회가 건의한 기관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통신조사 처리와 중장기 발전 연구 두 분야를 통합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의 권한은 조사에만 주어졌고 처리는 실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결의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헌의안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임시사 체제 하에서의 불법사항, 둘째로는 정의사 선임 과정의 불법사항, 셋째로는 중장기 발전 연구입니다. 이상 세 분야의 내용들을 각각의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업무를 집행했고 각 소위원장들이 자신 맡은 분야를 보고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보고에 앞서 제가 통신조사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헌의안에 약 40여 가지의 사항들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의안에 담긴 헌의 내용들은 대부분 첫째, 통신 내부에서 논의가 이미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 일부 인사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교육부에서 조사를 이미 시행했던 사항들입니다. 세 번째, 극단적으로 사법에 호소하여 판단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통신 내부의 선의의 제보자들을 통해서 근거 자료와 함께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되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가진 법적 지위와 조사 대상자들의 법적 방어권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장애를 뛰어넘어 효율적인 조사를 시행하려고 법인사회와의 공조를 제안했으나 적절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요청했지만 역시 획득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선거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특별히 조사 대상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헌의안에 제기된 사안은 대부분 혐의는 있어 보이나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 그래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되어진 일들이 총회 권한을 약화시키고 학교나 교수들의 권한을 강화시킨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 결과는 교수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회의 권한을 약화시켰지만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그런 조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다. 이게 두 번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안들은 지난 총신을 이끈 세력들이 바꿔놓은 내용들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행했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학교나 교수들 입장에서는 못하게 되겠지만 총회 입장에서는 총회 권한을 교수들이 주장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볼 때는 당연히 교단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교수회나 학과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붙여버린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없도록 아마 자신들이 그것을 잘 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난 절차의 하자가 있어야 문제를 삼을 텐데 그런 난감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안들은 사실이 아닌 사안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으로 곡해된 내용들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본위원회를 통해서 잘 해명하여서 오히려 일부 사람들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은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 위원회가 열과성을 다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경청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로 간략하게 전부 모든 내용을 저희 보고서 작성해 놨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배포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장으로 요약해서 지금 배포하려고 합니다. 건데 가장 먼저 임시사 체제의 행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소위원장 이홍만 목사님 나와서 보고하겠습니다. 다 나눠줬을 저쪽 기자 나눠줬다니까. 저쪽에. 보고서는 이용만 목사. 근데 유인물 목사를 보시면 이제사 대법원에서 이해가 어려웠다고 해서 잠시 읽어보시면 제가 조사한 내용은 총실에서의 자료는 우리가 수차례 요청했지만 총실에서 자료를 주지를 않아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건의한 노예들이 자료를 잘 수입해서 확인을 했고 그 내용 자료가 총실이 사용하는 자료와 일치되는 점에서 그 자료를 증거 자료로 확보했고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를 하였고 그들이 질의서에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이 보고서는 작성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총장 개정 불법할 때의 불법은 운영 내규에서는 팀장과 부장에게 보직수당 주도록 되기 때문에 총신 운영 규정의 불법이 아니라 일반 사회가 정하고 있는 법칙은 취업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그 취업 규칙에 대한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중 지급이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에 이것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이 지휘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장이 직원들과 상의를 했지만 직원들이 공무원 법상에 의한 단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하도 지금도 계속 진행하면서 총장님은 긴급 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지금도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 연구비에서 보직수당 사실에 대해서는 헌의 안에서는 사실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지급 영세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총장과 그 당사자 간에는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또 한 번 정도 지급된 사실이 있었으나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건까지 갔으나 무혐의가 되었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2월에 총장 학교 규정 변경위원회 해교행위죠. 해교행위에 대해서는 비전임 교수 인사규정 개정권에 대해서 개정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이유 인정은 교수회의를 소집했을 때 강사들이 거리가 멀어서 불참하는 관계로 교수회의가 정상회의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개정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교원 인사규정 개정서는 읽어보시면 이런 야식이 있고 이것은 임시체제 이사하에서 임시이사들이 교단이 아닙니다. 재단 이사들이 신학 검증 이 임용과 승진과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임시이사 체제에서 그들이 신학을 검증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을 했었다. 그러나 다시 이번 사건은 원상복구되었고 나머지도 이사회의 구성원이 진행 중입니다. 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3월에 김 교수 불법 심리 채용 비리는 워낙 소문이 많이 나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셀프로 자신의 뒤를 이용한 승진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지만 교육부 법상 이사회가 결의하여 승인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원인 부여가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려운 형태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교단법이나 교육법은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일반법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채용 불법 의혹권은 이것은 모두 공고를 하고 2차에서 공고하고 공고에 응한 자가 그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또 공고 모집하여 다른 사람을 모집해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장 때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라는 점이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사 체제로 이게 전환되었으니까 이러한 과학적인 성들을 신속하게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사 처리 요리라 했죠. 그렇죠? 네. 조사 처리는 어떻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까? 아니.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장은 그렇게 최소한 필요고 처리를 어떻게 해서? 네, 2차 보고 받으시고 2차 보고 같이 해야겠어요. 저희들이 해명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이 팀장도 맡고 어떤 부장, 과장이나 계장 같은 만들 맡은 이중으로 이제 맡은 것 조직을 그래서 그런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팀장 수장도 받고 과장 수장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잘못되는데 그것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노동법은 합법적이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의 입장에서 이 불법이라는 그 내부적인 것을 제보해서 살펴보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앞으로 향후 재단이사회에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사를 통보해서 이거 시정하라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미 다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비밀스러운 내용은 하나 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많은 자료가 있지만 위원장 설명하려고 그다음에 정의사 선은 다음에는 두 번째 정의사 선임 과정의 불법행위 강제식 소외연장 보고서 평양도의 안기식 인사입니다. 정의사 선임 과정의 불법 사항에 대한 소위원장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충신 재단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청원 사항은 정의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학교 총장과 교수와 학생들이 얼마나 개입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교육부에 전 현직 임원들과 구재단이사가 추천한 사람은 이사회에서 배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서가 사교와 교육부에 여러 차례 올라간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만 교수들의 생각은 보낸 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학교 안에 정치가 개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 여러 분위기, 학생들과 교수들 분위기가 그랬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요하게 봤던 것이 총장이 이 부분을 지시했는가에 대해서 물었더니만 학생들도 그리고 역시 교수들도 총장의 지시는 없었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전현직 임원들과 구재단 이사가 추천한 사람 탄원서를 보내서 선임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부가 몇 사람이 전현직 임원과 또 구재단 이사가 추천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남사무의 강상무사입니다. 106회 때 운영이사회 보건 관련 결의가 통신서적 처리 및 중장비 발전위원회를
구인으로 조직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 실험위를 보고 결의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라는 근거를 내서 총신운영이사의 보고 및 재단이사의 정관 개정 청원을 합니다. 제안 설명 여러분 참고를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총회와 재단이사의 총신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역할을 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노회에서 위탁교육하는 우리 목사후보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도 운영이사에서 결의해서 넣어서 1년에 거의 5억 이상을 법인 전입금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단이사에서 총회 직하라는 것은 총회장님이나 재단이사가 아니라 명실공히 각 노회에서 이사로 파송된 운영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총실의 후원과 지도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운영이사의 부분과 함께 이것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재단이사의 정관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문제인데 마지막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재단이사로서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사회권 하나 안 받으면 못 나옵니다. 예. 사회자 말하자면 추방이요. 네, 총신 재단이사로서 지금 운영이사의 보건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회장님과 우리 그 이사장님이 합의해서 29일에 저희들이 가능할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관을 개정해서 우리 지금 15인 이사를 일단 21인으로 늘리는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운영이사회를 폐지할 때는 30명을 하기 위해서 폐지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운영이사회의 보건권을 여기서 지금 먼저 다루는 것은 조금 좀 아니지 않느냐, 미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운영이사회가 복원이 되게 되면은 정관이 개정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제는 먼저 운영이사가 복원된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운영이사회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운영이사회라는 이름 말고 각 노회별로 후원이사들을 보내서 후원이사회를 조직해갖고 정관을 잘 만들어서 후원이사회와 법인이사회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107회 총회로 넘겨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어서 상당히 시간도 요하니까 정식적으로 흔히 했어서 107회 총회 때 정식으로 다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총장 재정, 그 다음에 학교 구정, 또 어떤 교수의 불법 승진, 승진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재단이사회로 이걸 보내주셔서 예. 재단이사회에서 1차 처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총회에서 어떤 재단이사 말씀 나오는데 그러면 이영환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재단이사회 처리 시대에 그런 안 되죠. 이영환 목사님 말씀이 너무 늦다. 나이 들면 안 되는 소리 천천히 빨리빨리 좀 말씀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해본 결과로 보면 지금 정의사 체제로 전환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실제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수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서 현재 이중 지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조사 이용이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사 체제에서는 총신 2022년 예산 500몇 억을 1시간 만에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적사항도 이의도 없이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정의사 체제에다 맡겨주면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총회 임원회에다가
이 모든 걸 미리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처리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처리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맡길까요? 어디다? 임원에다가? 임원에 맡겨 들어와서 동의해서 다 정리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총회에서 매년 3억이 들어가고 8대강이 2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총신에 들어가는 돈이 총신재단 전입으로 들어가야 활용할 수 있는데 전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상으로 앞으로 총회에서 들어가는 모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간 모든 돈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단 전입금으로 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동의할까? 가슴이 하세요? 네, 안녕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총회 감사부에서 특별 감사 요청을 104회 임원회 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감사에 특별 감사는 총회장 사인이 필요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장하고 선관위원장 되셨던 김종준 목사님 사이에 얼마 전에 두 분의 그 회동이 있었습니다. 회동이 있어서 그때 김종준 선관위원장 총장께서 자기가 충분히 총회의 실행위원회 사과의 말씀 참 이렇게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기회가 되지 못했었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늦게 와서 사과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 총장께서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전해 오셨고 그 다음에 감사부장 되시는 우광춘 장관께서도 두 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총회에 대해서 크게 우리 선관위에서 그렇게 재정을 크게 과다하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부에서 특별히 지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린 소문만 그렇게 무성하게 났지.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하고 하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대신 저보고 보고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께서 뭐 광고 하나 하신다 합니다. 쟤네 자주 결례해요. 손이 많이 안 들고 무슨 말 참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존경하는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3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2세에 일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일장에 계시는데 작년은 5일 동안 부산 성시회장으로 개최되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가 25일 기대되게 됩니다. 우리 총장도 참석하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분들은 유족들을 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회의 어떡할까요? 회의 동의 들었습니다. 말씀 하세요. 직접 기도해 직접 총회장이 직접 총회는 누구예요? 직접 총회는 누구예요? 직접 하라고 총회 직접 하라고? 오빠한테 내보다 3년 4년 후에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네요. 저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제주 노장님 일로 오십니다. 제일 멀리 오셨습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차 총회 실행위원회를 주님의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맡게 된 귀한 안건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과 아름답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